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시가 급한 만큼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동 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의 최천웅 교수, KBS의 김용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스크 문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분 혹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의견 있으세요? 교수님 먼저 있으십니다. 글쎄요, 이제 마스크 공급하고 이런 건 정책적인 문제겠지만 네. 어제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마스크 착용 기준을 좀 완화를 했습니다. 네. 그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 후에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김 기자 아이디어 있어요? 아이디어보다 네. 무슨 지금 일반 시민들에게 마스크가 많이 지금 얼마 찍어냈습니다, 얼마 풀렸습니다 이런 물량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얼마가 실질적으로 돌아갔습니다라는 도달치에 대한 얘기를 좀 분석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하루에 1,000만 개 정도는 만들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우리는 일단 만드는 기술은 있어요. 네. 그렇다 하지만 경제활동 인구만 쳐도 한 2,800만, 3,000만 되는데 하루에 한 개 쓴다고 해도 이틀 쓴다고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교수님 좀 이렇게 다급하지 않는 분들이 좀 덜 찾는 수밖에는 당장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모든 분들이 다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렇게 아까 보셨지만 앵커님도 불안 심리 처음에 오프닝 때 얘기하셨지만 불안한 것 때문에 이게 네. 계속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계속 확진자만 나오고 하니까 더 불안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염이 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시면 마스크 사용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SNS와 온라인에서 그래서 집에 좀 몇 장 있으면 한 10장, 20장 있으면 다른 분에게 양보합시다 이런 글들이 요 며칠 사이에 급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네. 일부는 마스크 안 사기 운동, 마스크 자정 운동이라고 하는데 네. 저 김남웅 씨 시사평론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글을 올렸어요. 마스크 안 사기 운동. 네. 집에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있는 분이 있으면 당분간 구매를 안 하고 꼭 필요한 분들한테 가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약국 가면은 줄 섰더니 앞에서 끊어지자마자 이미 동났다고 하더라. 나 왜 서 있었냐. 네. 마스크 구하다 주말 시간 다 갔다. 물론 교수님 말씀처럼 불필요한 경우에는 안 쓰는 것이 좋겠지만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마스크 하나 사는 거에도 이렇게 애먹어야 되나라는 거. 저 화면 아침에 김 기자가 새벽 출근하면서 촬영한 거라면서요? 오늘 네. 통합 뉴스룸 체제로 제가 바뀌면서 조금 일찍 출근하면서 봤는데 저게 한 새벽 5시 50분쯤 상황이에요. 영등포에 있는 한 대형 마트인데 네. 저 마트를 야, 새벽 6시 전에 저렇게 줄 서 계세요? 예, 한 바퀴 쭉 돌 정도인데 제가 그래서 가다 여쭤봤어요. 아니 오늘 마스크 몇 장 파는데 그러세요? 했더니 200장 팔고 아침 10시에 문 여는데 저렇게 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계셨던 분은 밤을 새셨다는 거예요. 네. 참 정부가 DUR이라고 합니까? 중복 처방 방제 우리 전산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의약품. 의약품 같은 경우에 약 같은 경우에 저걸 이제 마스크를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 김용준이라는 사람이 오면 몇 장 타가셨기 때문에 다음에 오세요. 이거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지금 어제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마스크 중복 구매 막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약품 관리 시스템, 약국에 있는 그 시스템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서 아마 한 2, 3일 뒤면 완벽하게 구축이 돼서 작동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이 약사분들이 국민청원도 그렇고 저희 KBS 제보도 그렇고 이미 아이디어를 주셨던 거거든요. 네. 사실 이런 대란을 좀 염두에 뒀었던 거예요. 샀던 사람이 또 사고 막상 갔더니 없고 약국에는 한 20명 가면 이미 동나고 하기 때문에 이 말대로라면 아마 내일 모레 이 중에 뭔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저 방금 화면에서도 봤지만 마스크 사시는 분들이 가서 자료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지금 준비된 거? 네. 보면 지금은 줄 서는 시간이 길어서 그렇지 나가면 돈만 내면 이렇게 사는데 DUR 도입하면 주민증 내고 운전면허증 내서 일일이 확인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데 확실하게 실효성이 있는 게 저게 DUI라는 게 약물 중복 처방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처방했을 때 이분이 같은 약을 먹고 있으면 알람이 뜨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스크도 그거에 적용을 하면은 공정하게 배분은 가능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괜찮지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좀 이런 자괴감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정부의 고민이 아마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막 나가는 것처럼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도 사실은 그런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아예 그냥 배급하자. 네. 뭐 이장님, 통장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나눠주자. 정부가 수매해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세균 총리도 오늘 배급제에 준하는 공급 방안 마련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유통망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지금 배급제에 준하는 공급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는 쪽으로 뭐 해보자든 식으로 대구시에서 오늘 발언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국민들이 이 마스크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저런 언급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뭐 여러 나라들이 지금 마스크가 갑자기 귀해지기 시작하고 특히 동남아 국가들이나 아시아 국가들은 더 심한데 타이완 같은 경우에 그 뭐 주민번호 끝자리라든지 건강보험증 끝자리군요. 네. 네네. 예컨대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주민번호 끝자리가 1입니다. 네네. 그럼 1일만 10장 살 수 있게. 그렇죠. 하여튼 뭐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네. 그래서 타이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강보험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은 월수금일에만 살 수 있고 나머지 짝수인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고 이렇게 분배를 해놨고 또 어떤 사이트를 아예 구축을 했대요. 그래서 동네 지도에서 클릭을 하면 이 약국에 지금 비축량 얼마 나갔다, 얼마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뜬다고 하니 사실 뭐 저런 공공 어떤 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배급제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부산 기장이나 강원 강릉에서는 이미 네. 이렇게 좀 나눠주고 있고요. 서울에서도 양천구가 내일부터 처음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실행을 해본다고 하네요. 전에 영상 보니까 대구 시민들도 지금 제일 급한 데가 대구 시민들인데 이렇게 다 몇 장씩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통장님이 다니면서 가가호호 이렇게 네네. 지급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가 쓰는 마스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흔히 빨아서 써도 됩니까? 햇빛에 말려도 됩니까? 식약처가 분명한 입장을 내놨어요. 네. 교수님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일회용 마스크는 이제 동일인에 의해서 재사용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놨고요. 사실은 근데 가급적 안 쓰면 좋지만 원칙은 네. 일회용 마스크는 재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전부터 저 재사용이라는 개념이 되게 모호하죠. 하루에 몇 시간을 쓰는 게 재사용인지 며칠을 쓰는 게 재사용인지 네. 연속으로 8시간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10분씩 8번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개념이 다르고요. 이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안에 습기가 차면 그 안에서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더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을 하지 말라는 거라서 그런 걸 좀 주의해서 쓰라고 하는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감염 우려가 적다면 면 마스크를 권장했죠. 그러니까 마스크가 저거 이제 다시 빨아서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마스크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질문에 따라서 좀 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막으려면 무슨 마스크를 써야 됩니까? 그럼 당연히 KF94, KF99를 써야 됩니다. 근데 내가 길을 갈 때 무슨 마스크 써야 됩니까? 그러면 면 마스크 쓰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바이러스 막는 기능은 KF94나 99에만 있지만 네. 실제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환자를 접촉하고 뭐 밀집 지역에 있고 굉장히 감염이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꼭 그걸 써야 될 네. 필요가 없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게 전염되는 게 비말 감염이라고 침이 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가는 침을 막아주고 밖에서 오는 침을 막아줄 수만 있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네. 보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의사협회에서는 또 반대 의견도 내놓고 뭐 이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분명하게 정의는 안 되지만 그때그때 교수님 말씀처럼 그때그때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말 내가 불가피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저 좁은 공간에 가야 한다면 그럴 때는 이제 KF94 같은 걸 쓰고 그렇죠. 맞습니다. 일반적인 일상 활동할 때 거리 나갈 때는 사실 마스크 필요 없다는 전문가분들 말씀도 많고. 네. 햇빛에 말려 쓰는 건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네.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마스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없습니까? 하루에 1000만 개씩 찍어내는데 당연히 저 사재기도 참 검경이 단속한다고 하는데도 화면 보겠습니다. 최근에 적발된 거 몇 개만 보겠습니다. 네. 한 마스크 제조업체인데요. 네. 거래처를 다 끊고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다 이 마스크를 다 공급했다는 거 아니에요? 350만 장을. 네. 아버지는 저거 300원씩 공급해가지고. 네. 아들은 맘카페 등을 통해 15배 4,500원씩 장당 받았으니 100억대 얼추 100억대 번 거예요. 저거 하나로. 네. 다음 업체도 마스크 300만 장을
20억 원어치에 사서 네. 최고 6배 가격에 팔았다고 하니까 적발된 업체만 봐도요. 네. 건축자재 유통업자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또 다른 판매업자는 마스크 50만 장을 사들인 뒤 비밀 댓글을 통해서 최고 7배 밭을 팔다가 네, 적발됐고요. 네. 결국 답은 좀 나누고 불효불급한 곳에만 쓰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사실은 전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봅니다. 내가 그래도 오늘 내일 쓰고 모레쯤 가면 살 수 있다라는 어떤 신뢰와 믿음이 좀 생기면 조금 더 이 흥분한 그 여론이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언제든 내가 마스크 하나쯤은 살 수 있다라는 믿음요. 네. 마스크 계속 만들어내니까 사실 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마음이 조급할 뿐이고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불안하니까 내가 집에 한 20개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 3, 40개 더 사야지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정말 필요한 분이 마스크가 없다면 그로 인해 만에 하나 감염이 된다면 그게 우리 가족을 위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경제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보통 0.25%씩 내리잖아요. 네. 0.5%나 그것도 연준 열리는 날도 아닌데 갑자기 회의 열어서 내렸다고요? 네. 긴급으로 기준금리 변경된 게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네. 처음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명 그 그린스펀의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잖아요. 0.25%씩 조금씩 낮추는 보통 거. 그렇게 낮추죠. 근데 이번에 0.5%포인트를 인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주가까지 같이 하락한 것으로 전문가들도 네.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금리를 이렇게 크게 내린다 그러면 미국 증시는 아주 큰 폭으로 올랐어야 되는데 오히려 3% 가까이 네. 급락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입니다. 미국이 금리 내리면 이렇게 큰 나라가 내리면 우리도 좀 내려줘야 하는데 쉽지는 않죠. 그래 보입니다. 이제 일단 저희가 추경이라는 것도 지금 국회에서 이제 뭐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것에 대한 대응책을 먼저 좀 지켜본 다음에 통화 정책은 이제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점진적으로 갈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우리 지난달에 27일에 금융통화위원회 열렸을 때도 네. 일단 그때 이제 동결을 한번 했단 말이에요. 우리 좀 코로나19 사태 장기 여부를 좀 보고 그때도 그다음, 혹시 내리는 거 아니냐, 전격 인하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랬었죠. 동결로 갔습니다. 네, 이제 피해 업종을 좀 선별 지원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는 판단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긴급하게 금리를 인하하니까 뭐 불가피하게 우리도 좀 인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추경 얘기가 나왔는데 슈퍼 추경이라고 하잖아요, 이른바. 그렇게 하는 만큼 경기 부양 효과를 이때 좀 더 극대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발맞춰서 좀 우리도 인하를 좀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네. 뭐 불가피한 의견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금리 내리면 경기 부양에는 지금 워낙 어려우니까 네. 좋은데 부채 가계 대출이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한국은행이 많이 고민이 될 겁니다. 네. 자, 확진자 증가 추세와 사망자 증가 추세 보면서 교수님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한 500명 늘었고요. 네. 확진자는 500여 명 정도 늘었고. 네. 한 3, 4일 네. 전쯤인가가 이제 800명까지 떴다가 이제 하루에? 네, 지금 한 3, 4일 정도는 한 5, 600명 선을 유지를 그렇습니다. 하고 네. 있고요. 저기 눈여겨 보이는 부분이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검사를 기다리는 분들이 이제 진행 중이고 답을 기다리는 분들이 28,000명으로 7,000명이나 줄었어요. 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검사라는 거는 뭐 모든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고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대구 경북 지역하고 신천지 사태 때문에 그쪽에서 대상자가 엄청 많아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이 점점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면서 검사자가 저렇게 줄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다 마무리가 되면 뭐 바람이긴 하지만 증가세도 조금 더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명이 조사를 받다가 2만 5천 명이 조사받으면 확진율이 비슷하다면 내일 나오는 확진자는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죠. 이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그 동선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핀셋처럼 콕 집어서 검사를 해오다가 이분들 검사가 거의 완료되고 이제는 제가 좀 아픈 것 같아요 하는 분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신천지는 그 확진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높았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포함하면 확진자가 좀 줄어드는 추세로 확진자 증가세가 좀 둔화되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뭐 며칠 더 지켜봐야겠죠. 네. 네. 33번째 사망자 역시 대구에서 발생했는데 이분 기저질환이 없다는 건 맞습니까? 보통 지금 저도 네. 이제 정확히는 뭐 모르고 이제 기사를 봐서 네. 67세 여자분인데 네. 예, 기저질환이 없었던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사망 환자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사망을 많이 할까라고 이제 통계를 내보면 고령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는 하고 있지만 네. 그 얘기 자체가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하다고 해서 사망을 안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그 고위험자고요. 네. 그렇지 않은 군에서도 이제 사망자는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야기한 그 환자도 자택 대기 중에 병실을 아직 배정받지 못하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사망했고, 제가 본 기사 중에 이런 사망자 중에,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돌아가신 4분 중에 70대 중반의 어르신도 역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그 보면 아직도 70대 중반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조차도 병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오늘도 대구에는 저 확진자 중에서 입원 대기 중인 분들이 2,300여 명에 달한다고 하니까 네. 여전히 좀 시설 면에서 좀 확충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중요한 게 이제 중증 환자분들 코로나19 확진을 받아서 중증 환자분들의 병상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이제 전국에서 우리가 그 환자분들을 받아줄게요 하는 분들의 오늘부터 이송이 시작됐다고요. 그래서 아마 대구 지역에 저렇게 전국에 구급차가 몰리고 있나 봐요. 예, 또 네. 구급차가 저렇게 몰리고 있는 이유가 금방 갔다 오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는 것도 네. 사실 그분들이 증상이 없거나 확진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옮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접촉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소방대원 한 분 정도만 이렇게 태우고 이동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차에 소방대원 하나 그리고 환자 뭐 한 2-3명 정도밖에 그렇죠. 안 되니까 네. 차량은 계속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손이 부족하니까 대구경북에 이제 집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광주 가고 경기, 서울 구체적으로 오늘 몇 명이나 가는지는 나옵니까? 일단 오전에 5명인 줄 알았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제 대구에서 광주로 이송되는 분들이 7분으로 정리가 네. 됐어요. 그러니까 네. 가족 단위로 좀 끊었다고 해요. 3분, 4분 이렇게 가족 2가족으로 해서 지금 1시쯤에 대구로 이제 출발을 했다고 하니까 보통 그 대구 광주 고속도로 타면 한 3시간 걸리거든요. 네. 아마 지금 이 시간쯤이면 도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증 환자 7분을 태운 코로나19 전담 이송 구급차 아까 보신 그런 것들이 대구로 갔고요. 지금 뭐 광주, 대구, 뭐 영호남 하지만 우리가 그 최근에도 이용섭 시장이 기자회견도 했지만 우리가 달빛 동맹을 하면서 네, 서로의 네. 아픔을 나누자. 광주와 대구 간에 서로 교류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 중간에 정차 없이 갑니다. 일반인들 접촉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바로 네. 이제 광주로 향했고 아마 지금쯤 도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수막 사진이 있던데요. 볼까요? 네. 이건 광주에 걸린 겁니까? 네, 광주 저기 남구청. 남구청이요. 예, 네. 걸린 겁니다. 아, 이쪽으로 오나 봐요. 저 전남대병원 있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아마 대구의 환자들이 오니까 예, 예. 현수막이 걸려 있고요. 네. 자, 교수님, 생활치료센터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LG그룹이 또 550병상 네. 대구 경북 지역에 생활연수원 기숙사 내놓겠다고 생활치료센터는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라는 거는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얘기고 증상별로 나눈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통계를 보면 한 80%는 거의 경증 증상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20% 정도가 이제 폐렴이 있는 환자고 그 중에서 이제 중증이거나 이 중환자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한 15% 정도 된다고 지금 통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확진자 중에 80%는 다 입원을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렇게 이제 그 대신 격리는 해놓고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는 의학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활치료센터 같은 데다가 수용을 해놓고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를 해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누군가 80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 10명 중에 8명은 중하지 않다. 또 확진자 10명 중에 8명은 대구 경북에서 나온다. 대구 경북에서 나오는 확진자 10명 중에 8명은 신천지 관련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것 그리고 그 같습니다. 생활치료센터 2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게 집에서 아무리 경증은 집에서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 모니터해 주는 게 훨씬 좋고 그럼요. 네. 그리고 지금 시설 확충만큼이나 필요한 게 이 생활치료센터에서 그 관리를 할 모니터를 할 이제
의사분과 간호사분들에 대한 그런 지원도 많이 좀 요청을 한다고 하니까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지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생활치료센터 입소하시는 그 자료 영상을 봤는데 네. 네, 어제 오늘 이제 들어가시는 이제 버스에서 내리시는 분들 그 직원분들이 방역복하고 맞으시는데 되게 반갑게 맞이하세요. 그럼요. 근데 그 사실 경증 환자들이니까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너무 이렇게 무겁게 일부러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교수님 네. 계시지만 20, 30대 정도 건강한 성인이면은 이것을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 2, 3일 있다 증상이 없어지기도 그렇죠. 한다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와서 이런 치료 받으세요라기보다는 불안하니까 여기 와 계세요 이런 개념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한 80% 정도 경증이고 일반 감기 증상으로 끝난다고 돼 있지만 그래도 그 동안에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그분들이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거죠. 네. 자, 지금부터는 집단 감염 새로 나온 사실들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있는 생명샘교회 신도 7명이 확진됐어요. 네, 감염 경로를 좀 보겠습니다. A 씨가 신천지 신도인데 이 수원 생명샘교회에 와서 지난달 19일 날 강의를 했어요. 물론 강의하고 난 다음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7명까지 확진됐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외부 강연을 들으면서 이제 강사가 신천지 신도였고 그분한테 이제 교육을 받았던 강연을 들었던 분들이 또 주일 예배 참석하고 네. 그러면서 그 예배에 또 참석을 같이 했던 분들이 퍼져 나가서 이제 교회에 있는 초등부 교사 뭐 한 5분 정도 하고 네. 초등학생 1명까지 해서 한 6분 확진됐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분이 한 나흘 닷새 후에는 증상이 있으니까 자가격리는 시작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지침을 잘 파악은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교회 입장이 나와 있죠. 네. 교회 입장을 좀 볼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좀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좀 냈어요. 자신이 감염된 네. 사실도 모르고 초등부 예배에 참석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확진이 됐고 지역 사회에 이런 피해를 끼치는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이게 지역에서 소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집단 감염 사례를 되게 우려하기 때문이에요. 은평 성모병원도 그랬고 서울에 때문에 저런 그 사과한다는 그 어떤 글도 같이 네. 게재를 했습니다. 교수님, 천주교와 불교는 법회와 미사를 사실은 지금 다 네. 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스스로 판단해서 상당수 교회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보지 않은 교회 중에 광주의 방림교회도 예배하다가 또 3명이 확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죠. 사실 이걸 강제로 말릴 수는 없거든요. 이게 뭐 바이러스나 질병은 뭐 종교나 뭐 남녀 요소를 가리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결국에는 감염을 일으키지 말자는 거고 네. 그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차단해야 되고 그게 이제 효과를 보려면 동시에 다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면 저렇게 자꾸 소규모 감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무슨 샘교회도 그걸 좀 지켰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한 1, 2주가 피크라고 보비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동안만이라도 제발 네. 저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집단으로 모이는 이런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수원 생명샘교회는 이제는 온라인 예배 한다는데 이미 확진자가 7명이나 나왔어요. 제주도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네. 잘 지켜내고 있고요. 네. 비교적 잘 지켜내고 있는 편입니다. 네, 지금 몇 명이죠? 확진자가? 일단 한 명이 비공식적으로 더 추가됐다는 소식이 있어서 지금 확진자는 4명으로 됐는데 이제 공식 네. 집계는 아직 3명입니다.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 제주도에 뭐 네. 외국인 관광객들 참 많이 오잖아요. 물론 국내 관광객도 많지만 그래서 혹시나 그 외국인 관광객 중에 있지는 않을까 했는데 주로 이제 제주 도민이거나 아니면 대구에서 좀 일정 시간 체류를 하다가 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온 분들이 확진을 받은 사례가 많아서 그런 그 감염 사례를 좀 방역 당국도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언론이 주목하는 곳이 안산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의 거주 비율이 매우 높은 곳 중에 한 곳인데, 네. 네. 그런데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안산에. 네. 윤화섭 안산시장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다문화 특구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또한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 등 그 나란히 적힌 현수막을 100여 장 이상을 시 전역에 설치했고요. 또한 이 가두 방송을 통해서 그때그때 상황과 예방 수칙을 또 열심히 홍보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은 지역이나 국가를 분리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감염자, 접촉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행정의 노력이 합쳐져서 지금까지 코로나19 유입이 없는 안산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제작진 중에 안산 사시는 분이 그 중국어로 된 현수막이 그 전부터 정말 많았대요. 네, 네. 그 나라 말로 된 게.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하면서 시민들이 지켜야 할 것을 그 나라 말로 계속 설명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의사들 사이에 이제 농담처럼 하는 말이 호흡기내과 의사들이 제일 항체가 많다. 얘네는 맨날 감염병 환자들, 폐렴 환자들, 결핵 환자들 보는데도 네. 안 걸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몸이 건강해서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환자를 접촉할 때 마스크 꼭 쓰고 그 손 씻고. 의사분들의 항체가 있어서가 아니고 네, 그렇죠. 더 조심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환자를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지만 만나더라도 그걸 대비를 잘하고 있으면 나한테 안 옮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안산시가 굉장히 잘하신 거죠. 네. 저도 그 안산 원곡동에 그 다문화 특구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아는 분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초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가 여기 외국인들 너무 많으니까 이게 먼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네. 시선이 곱지 않을 수 있으니 우리 미리 좀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네. 그 선조치를 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 싶습니다. 같습니다. 네. 안산 인구의 14%가 외국인인데 네. 네. 확진자가 한 명도 없이 잘 지켜내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 명 더 볼까요? 이분은 확진 받고 온라인에서 국민들이 박수 쳐주는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네. 혹시라도 내가 자가격리를 시작하면서 내가 확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의 해를 끼칠까봐 전부 기록하신 분이에요. 네. 모든 분들이 저분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 그러면 정말 네. 빨리 이 사태를 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로 잘하신 거고요. 네. 보시면 나중에 저것도 이제 다 정리가 되면 동선 같은 걸 파악해서 감염 경로나 이런 걸 파악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저 일지 중에서 네. 요런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한 20몇 페이지, 30몇 페이지 되는데 저 중에서 이런 문구가 있어요. 내가 격리 대상인지 혹은 양성인지 이 확인을 하러 검사 받으러 가는 그 길도 네. 혹시 주변 분들 접촉이 있을까 봐 외진 철길을 따라서 걸어가셨대요. 40분 되는 거리. 네. 그런 걸 봤을 때 얼마나 생각이 좀 정말 특출난 공동체 분이시네. 의식이 탁월하신 그럼요. 거죠. 네. 네, 정말 이런 시기에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혹시라도 그러니까 확진 받으신 분도 아니에요. 혹시 내가 확진 받을까봐 저렇게 조심하고 그걸 다 기록해서 그렇죠. 확진 받으니까 제가 이런 동선을 다녀왔어요 하고 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출했고. 네, 참 대단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부 정책 중에 아쉬운 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에게 정부가 안내 우편물을 보내는데 그럼 집배원이 가서 전해주실 거 아니에요? 등기 우편물이니까. 네. 근데 며칠 동안 집배원들이 모르고 그걸 전달했다고요. 특히 이제 등기 같은 경우는 본인 네. 확인을 하고 본인에게 수령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서명도 받고 네. 이러죠. 네. 대면을 해야 되는데 이제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대상자분들한테 이런 안내문을 줄 때 이 집배원에 대한 조치가 좀 잘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지난 2일 0시 기준으로 대구에서 확진자가 2,008명 자가 대기 중이었는데 집배원들이 이렇게 일일이 배달을 하면서 좀 자괴감도 느끼고 아니 정부의 대책이 이렇게 좀 네. 촘촘하지 못했나 하는 그런 비판 여론도 좀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 바꿨다고 하니까요. 네. 국내 확진자가 5천여 명 넘어서면서 해외에서 지금 입국하려다가 네. 그 나라 들어가려다가 발이 묶여 있는 분들 네. 한 1,000여 명이 넘죠. 우리 오늘 국민들이. 오전 외교부 집계가 약 1,200명 네. 정도 되고 이제 중국이 840여 명으로 역시 뭐 가장 많은 수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뭐 이런 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국 그 제한이나 금지를 한 나라는 한 92곳으로 네. 파악을 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격리하면 이제 불편도 겪을 것이고 일부 지역에서 부당한 사례도 많이 나올 텐데 근데 너무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많아서 저희가 일부러 이걸 준비했습니다. 네, 예. 사진 보면서 김 기자 설명 듣겠습니다. 네. 저긴 어디입니까? 일단 여기가 중국의 자가격리자가 직접 올린 사진인데요. 우리 국민이 올린. 네네네. 네. 봐도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호텔에 지금 이제 자가격리 조치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비용까지 떠넘긴다 뭐 이런 것도 일부 뭐 얘기가 있었는데 네. 여기는 이제 중국 이웃이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고 또 해요. 이거는 밤 11시가 넘어서 자가격리자를 위해서 중국의 그 지역 당국에서 준 간식이라고 해요. 네, 생수 간식에 전기장판까지 별도로 좀 챙겨줬고 네. 중국 이제 담당자랑 나눈 문자입니다. 네. 창고가 있는 방을 배치해 주세요. 저는 다치는 걸 싫어하거든요. 하니까
가능한 한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부분이 과장된 것 같아서 저희가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고 있죠. 네. 그 나라도 처음 해보는 거고 우리도 격리 처음 당해보는 거라 국민들 입장에서 불편하신 것도 많지만 네. 베트남의 경우에는 오죽하면 현재 우리 교민이나 베트남 사람들이 우린 정말 한국에서 오신 분들 가둬놓지 않고 잘 대우하고 있는데 한국 언론이 너무 지나치게 보도한다 해서 뭐 사과를 요구하는 여론까지 있다고요? 네, 뭐 일부 언론 보도를 실제로 알고 보도를 하는 것이냐라는 식으로 해서 글을 올리신 분이세요. 가령 예를 들면 뭐 빵 쪼가리 하나 줄 뿐입니다라는 그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네. 반미는 베트남에서 주식인데 우리로 가지면은 쌀밥을 준 건데 그거 가지고 밥풀떼기 줬다라고 표현할 수 있냐 뭐 이런 비유인 거죠. 그러니까 네. 베트남에서 특히나 저렇게 순댓국 저도 일부러 베트남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이라 해서 멀리 가서 순댓국을 사다가 줬는데 우리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세상에 순댓국을 줬다 뭐 이렇게 보도했다면서요. 베트남 네.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순댓국 우리 여기에서 먹을 때보다 한 3배 정도 비싸요. 그 비싼 거를 일부러 갖다 준 거라고 네. 저 다시 한번 저 글 올리신 분이 강조를 해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만 더요. 시간이 다 됐는데 저 서울 사시는 저 기초수급자 어르신이 100만 원인가 암보험 깨서 기부한 게 있잖아요. 네. 그게 또 뒷이야기가 있더군요. 네. 저렇게 저 작은 돈을 모아서 이렇게 저분한테는 얼마나 귀한 돈이셨겠어요. 암보험을 깨고 나서 기초수급자이신데도. 근데 저런 게 있고 나서 언론 보도가 이어지니까 대구에 있는 다른 한 시민이 내가 저 돈과 똑같은 돈을 줄 테니까 그분한테 저 돈을 다시 돌려줘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좀 해줘라. 재가입할 수 있게. 예. 네. 그러니까 따뜻함에 지금 더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동체 의식이 진짜 필요한 시기 같아요. 네, 저희가 예전에 2015년에 메르스 사태를 겪었잖아요. 네. 저희 이렇게 의료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초반에는 의료진들의 가족들 뭐 집에도 못 오게 옆에 놀지도 못하게 네. 매일 학교 나오지 마 이렇게 해서 굉장히 힘이 빠졌다가 저희 병원이 그때 한번 폐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강동 주민들하고 여러분들이 편지도 보내주시고 병원 앞에서 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플래카드 걸어줬을 때 우리 직원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이겨서 그래요? 그걸 이겨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를 잡고 이런 방역 활동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합쳐서 그런 마음을 보여줘서 힘을 준다는 게 정말 중요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저 사사건건 마지막 사진으로 준비했는데요. 보겠습니다. 네. 자, 대구 진료 현장에 투입된 우리 군 의료 인력 중에 간호장교인 김혜주 대위 사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랜 방역복과 특히 이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어서 코가 헐어서 밴드를 붙인 모습. 네. 온 국민이 응원합니다. 자, 최천훈 교수님, 김용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